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후보에 성광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교구 화합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외로 무단 반출된 신흥사 시황도 한 점이 7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 6점이 환수된 데 이어 전체 10점 중 7점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9월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에 이어 이번 중장급 인사에서도 불자장성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한동안 치우친 종교 편중 인사가 바로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오늘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에서 평화순례에 들어갔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신성한 한모금 속에 담긴 종교적 가치를 조명한 BBS 다큐 종교를 품은 잔, 커피, 차, 그리고 와인의 주인공인 글 쓰는 요리사 박찬일 셰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총림에서 해제된 뒤 처음 치러진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선거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광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15년 만에 선거로 주지를 선출하면서 교구 화합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박명한 기자입니다. 동화사 주지 후보자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선광 스님은 어제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11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동화사 산중총회에는 총 구성원 296명 가운데 264명이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함께 출마한 홍관 스님은 57표, 법광 스님은 86표를 얻었습니다. 당초 후보자로 등록했던 해범 스님과 현장 스님은 중도 사퇴했습니다. 산중총회 직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은 선광 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며 축하했습니다. 선광 스님은 당선 인사말에서 동화사 정상화를 통해 대우경북 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대중 스님들께서 동화사 정상화의 염원을 담아 저에게 부여한 주지라는 권한으로 한국 불교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대구 경북 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선광 스님은 1977년 출가한 뒤 조계사와 동화사 총무국장, 서울 호합사와 대구 안일사 주지를 역임했습니다. 또 제16대부터 18대 현재까지 중앙종회의원을 내리 3선을 하면서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특별위원장과 종원종법 개정 특별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하남 성불사 주지와 하남불교 사암연합회장 소임도 맡고 있습니다. 선광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임명 절차를 거쳐서 곧바로 주지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팔궁산 동화사는 2012년 11월 총림으로 지정됐으나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올해 3월 중앙종회가 총림 지정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전 주지 해정 스님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동화사 주지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동화사가 주지 후보자를 선거로 뽑은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특히 구교구 개혁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선광 스님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동화사 교구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속초 신흥사 시황도는 망자의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묘사한 작품으로 불교 미술의 진수로 꼽히는데요. 1954년 미군정 시기에 미국으로 반출됐다가 민관 협력으로 71년 만에 고국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환수로 총 10점 가운데 7점은 되찾았지만 나머지 3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지옥의 왕 10명 가운데 마지막 왕인 오도 전륜대왕. 죄의 경중에 따라 인간, 아귀, 축생, 천상 등 망자들이 윤회해 태어날 곳을 결정합니다. 상단에는 왕과 권속들이, 하단에는 지옥이 묘사된 제15도 전륜대왕도로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섬세한 필선과 색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국에 머물렀던 이 불화가 오늘 70년 만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단순한 유물의 반환을 넘어가지고 이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신이 회복되는 그런 뜻깊은 2023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공식 확인하고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반환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메트에서는 아주 반갑게 반환을 결정해 주시고 서울로 가져와서 양해각서를 체결 후에 반환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partnerships and exploring new ways to meaningfully share the arts and culture of Korea with the world. I thank you. 시황도는 1798년 열폭으로 조성돼 신흥사 명부전에 봉안됐는데 1954년 속초 지역 미군정 시기에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으로부터 시황도 6점이 환수돼 총 10점 가운데 7점이 환지 본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점은 미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문화유산의 환지 번처에 대한 관심과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 이번 신흥사 성부문화재의 무사 환수가 귀감돼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흥사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나머지 시황도 역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 9월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에 이어 이번 중장급 인사에서도 불자 장성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종교 편중 인사가 이제야 바로잡히면서 호국 불교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이번 중장급 장성 인사의 특징은 불자의 증가입니다. 국방부는 비육사 출신 진급자를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포함해 특정 학교 출신에 치우친 인사 평중을 완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군 인사의 종교를 감안하지 않지만 두드러지게 불자 장성도 늘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각 군 주요 지휘부를 담당할 중장급 진급자 중 절반 가까이 불자라고 밝혔습니다. 20명이 발탁된 사람 가운데 9명이 우리 아주 호국 불교의 전통을 잘 잇고 있는 불자 장군으로 그렇게 진급이 되어서 교구장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군에서는 박성재 특수전 사령관을 비롯해 어창준 수도방위 사령관, 강관범 교육사령관, 박춘식 군수사령관, 최성진 7기동 군단장, 권혁동 미사일 전략사령관, 이상열 3군 단장 등 7명입니다. 해군에서는 강동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공군에선 권영민 교육사령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대장급 인사에서도 대상자 7명 가운데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 등 4명이 불자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지적돼왔던 종교 편중 형상이 바로잡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청신호입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올곧은 마음가짐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온 불자 장성들의 진급은 큰 자긍심이라며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 국방의 최전선에서 더욱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또 호국 불교의 전통 이런 것들을 군생활하는 내내 어떤 신념으로 그렇게 해왔듯이 이 막중한 소임을 맡는 동안도 그런 신념을 잊지 말고 전통을 지켜온 호국 불교의 가치가 이번 장성 인사를 계기로 안보 현장에서 굳건히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오늘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처참한 전쟁터였던 오키나와로 평화순례를 시작합니다. 본부장 성행 스님을 단장으로 한 국위 민족공동체 불교 지도자들의 순례 현장을 BBS가 현지에서 동행 취재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12,000명, 일본군 10만 명, 오키나와 주민 12만 명 이상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멜 깁슨이 연출한 영화 핵소고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던 오키나와 핵소고지 전투를 배경으로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미군이 지상으로서 공격을 시작한 게 오키나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히로시마에 원폭을 했지만 지상으로 침투한 게 오키나와가 첫 육지였기 때문에 그 상징성으로 인해서 당시 징병 등으로 오키나와로 내몰린 조선인들은 아리랑을 부르며 고국을 그리워했고 숨진 한국인 희생자도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현재도 일본 미군 기지의 70%가 집중된 오키나와는 한반도 평화를 한반도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우리 분단 문제, 통일 문제가
단순히 우리 한반도 내의 문제만은 아니겠다. 전체 동아시아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때 이제 일본, 오키나와 그다음 대만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동아시아의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자. 이러한 오키나와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제9기 불교 지도자과정 참가자들이 오늘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평화순례를 떠났습니다. 출국에 앞서 지난 6일 국내에서 김지훈 평화너머 여행사업단장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늘과 내일 오키나와 현지에서 순례와 함께 2강과 3강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지고 남북한 통일이라든지 또는 협력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새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성행 스님을 단장으로 40여 명의 사부대중들로 구성된 순례단은 오키나와에서 한반도 평화를 되새기고 다음 주 화요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영월 대원사가 창건 14주년을 맞아 기념 법회와 극락전 낙성 법회, 산사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9일에 열린 기념 법회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을 비롯해 주지 향인 스님과 신도, 지역 주민 등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사찰의 창건 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법문에서 대원사가 지역의 불심을 밝히는 수행과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하길 바란다며 모든 중생이 극락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기원한다고 설했습니다. 이번 극락전 낙성법회에서 향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신도들과 전국 각지 불자들의 정성으로 극락전 불사를 원만히 회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극락전을 중심으로 수행과 나눔이 이어지고 지역과 함께 숨쉬는 열린 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대원사에서 새로 수행과 기도 정진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극락전은 단층 목조 건물로 조성됐습니다. 경북 경산 안흥사가 새로운 불국토의 중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말사인 안흥사는 지난 1일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기존 사찰토의 공원조성 부지 편입에 따른 이전 신축불사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산의 불교는 안흥사로 와 있습니다. 안흥사의 역할은 정말 최소한도 경산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새 도량은 연면적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5층 건물로 1층은 공양실, 2층은 상담 회의실과 카페, 3층 승방, 4층 지장전, 5층 천불전으로 조성됐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지난 1일 경내 직관전에서 주지 용암 스님과 박형준 시장 등 사부대중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산 39주년, 신도배 창립 5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삼광사 주지 용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의 본 모습은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처님 법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 기도가 내 삶의 가치를 천지개벽처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혹의 삼광사가 불교라는 깨달음의 종교 가치를 어떻게 하든 다시 재정립하고 나를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그 해답을 요구하는 일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교의 수행 정신이 깃든 차와 카톨릭의 와인, 이슬람의 커피가 우리 삶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다룬 특별한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를 찾아왔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신성한 한 모금 속에 담긴 종교적 가치를 조명한 BBS 다큐멘터리 종교를 품은 잔, 커피, 차, 그리고 와인의 주인공이자 글 쓰는 요리사인 박찬일 셰프를 초대했습니다. 네, 오늘 초대한 분은 박찬일 셰프입니다. 글 쓰는 요리사로 이렇게 잘 알려지는데요. 지금 나와 계십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네, 네.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셨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다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돼 있어요. 글을 통해서 요리와 사람, 도시의 풍경을 기록해온 작가 또는 요리사 이게 소개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리사 겸 작가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뭐 예. 본업이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직업은 요리사가 맞죠. 은퇴를 아직 안 했으니까. 아, 은퇴 안 했습니까? 글 쓰는 건 네.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지 네. 않았나 싶어요. 책 보는 소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 좀 쓰게 됐고. 예. 자, 사실은 오늘 모신 이유가 종교를 품은 잔, 네. 커피, 차 그리고 와인 TV 다큐멘터리인데 BBS TV 다큐멘터리 해남 대흥사 터키 이탈리아 현지 촬영을 하고 30일 첫 방송입니다. 불교와 가톨릭,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음료를 다뤘습니다. 네. 이걸 기획을 하신 겁니까, 우리 셰프? 아니 아닙니다. 그 프로듀서가 기획을 했고 아. 저를 거기 아마 그 프레젠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는 출연 인물로 삼고 싶었나 봐요. 사실 이제 불교만 보면은 이제 이 다선일미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차와 선은 하나다. 예. 불교의 어떤 그 참선, 수행, 예. 선수행과 차는 하나다. 그러니까 차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의 예. 도구고. 그래서 이번에 해남 대흥사 일지암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일지암에서 차를 마시는 게 예전에도 가면 스님이 차를 주신다 그랬는데 못 가봤어요. 근데 구경만 하고 왔었는데 이제 스님이 올라가서 거기서 주석하시면서 뭔가 차도 공양을 하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네. 실제 현장을 보고 그 초이선사 얘기는 우리가 늘 하지만 우리 네. 다성이라고도 하고 이 차와 종교적인 특히 불교에서 갖는 차의 의미는 차를 가꾸고 그걸 마시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노동을 하면서 자신이 차를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도를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를 얻기도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차라는 것처럼 차 기르는 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아유, 예, 까다롭고 그렇죠. 또 그것이 가치 있는 물질인데 그걸 나누는 마음, 그리고 울력을 통해서 그걸 얻고자 하는 농사의 마음, 네. 그리고 차를 우릴 때 갖는 변화하는 마음, 이런 게 가장 불교적인 선과 기도의 마음과 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네. 다선일미라고 아마 명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현장 가서 보니까 스님들이 차를 네.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드리는 공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우리들 같은 신자분들이 가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하나의 어떤 선의 중형 가지를 획득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님도 차를 좀 드십니까? 아, 차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찰에서 스님을 만날 때 차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차 안에 그 내 삶의 애환이 다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고 예.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말이죠. 지금 하수상, 그러니까 정말 각박해지고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이래서 네. 옛날에 불교에서는 이제 띡다고라고 차를 마시고 가라 환대의 표현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음료 수준으로 단순히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스님 말씀이 그런 것들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들었지만 어떤 말씀은 때로는 그렇게도 들려요. 그러니까 차라는 것은 이화학적으로 차에 가진 성분 자체가 훌륭하다. 그것이 각성이 되고 차를 만든 물질적인 과정도 중요하고 차라는 게 막 대량 생산되어서 그렇죠.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청량음료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차가 우리가 마시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미 입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거기 정말 크게 제가 깨달게 됐고 준비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즉흥적으로 살아가고 인스턴트의 삶이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인스턴트잖아요. 이번 BBS 다큐멘터리 종교를 품은 잔, 커피, 차 그리고 와인. 그러면 이제 차 말고도 가톨릭의 와인, 그다음에 이슬람의 커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와인하고 커피가 굉장히 대중화된 이제 음료인데 이슬람과 가톨릭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그
결국 음료와 음식료는 수행의 중요한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해도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심리적으로 우선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대중공양 우리가 가서도 그 대량 식사를 준비하는 절도 있잖아요. 워낙 그 대중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런 절에서 이렇게 쪄서 내는 밥 같은 것도 이렇게 식판에 받아 먹을 때도 우리가 범상치 않게 생각되잖아요. 그런 게 거기서 우리가 한 그릇 먹으면서 도를 생각하고 그 공양이 갖는 의미를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열량이니 맛이니 뭐 이런 거로 다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특히 음식료에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의미를 많이 담고 사람이 생존하고 기쁨을 얻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도라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다 있지 싶어요. 어떤 차를 우리가 어떻게 마시는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스님들이 선사들이 차를 대하는 태도 그런 거 갖고 결국은 법문집이 탄생하고 우리가 그런 신화적인 얘기들을 읽게 되잖아요. 다 차를 가지고 개송을 읊은 스님들도 계시고 그런 걸 통해서 음료가 가지는 대중성과 더불어서 범상치 않은 종교적인 그런 가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마실 때 그 입문하면서 이미 도 닦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쓰신 책을 살펴보니까 2017년에 스님 절밥은 왜 그리도 맛이 좋습니까? 13명의 스님과 산과 들을 다니면서 제철 재료 또 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 등을 담아서 책을 쓰셨는데 절밥이 그렇게 맛이 좋았습니까? 그럼?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절밥 맛이 좋은 건 노동해서 만든 음식이고 그리고 어렵게 구한 음식이잖아요. 맛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 대중의 경험인데 저는 그 제목에 약간 복선이 있는데 맛이 없어요? 아니죠. 그 제목을 제가 지었어요. 보통 책 제목을 저자가 안 지어요. 짓는데. 출판사가 보통 지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제가 지은 게 왜냐면 스님들한테 제가 그 말을 계속 여쭤봤거든요. 만나면. 스님 왜 절밥의 맛이 좋아요?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스님들은 도대체 그 해답을 알고 있는가 해서.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울력의 힘, 그다음에 정보의 힘. 그러니까 스님은 많은 재료를 알고 있어요. 지금 한식이 사실상 많이 무너졌거든요. 대중재료로 만들잖아요. 근데 절에서 다루는 재료는 우리 옛날 한식의 맥락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오늘 BBS 특집 다큐멘터리 종교를 품은 잔, 커피, 차 그리고 와인 이 TV 다큐멘터리를 들고 오신 이 박찬일 셰프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을 가늠하는 공식 지표인 만큼 전 정당적으로 영향을 전수시키고 미국의 정부와 사회적 위상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안 가면 난 불자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저해서 불교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절에 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바로 불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불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절에 가서 마음이 편하면 불자다.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 불자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